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3일 이만희 교주 재판 결과가 있었죠.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요. 재판 결과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신천지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관련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어서 집단 감염 규모를 봐도 지금까지 가장 큽니다. 네. 당시 방역당국은 교인들의 명단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신천지는 당초 방역당국에 시설과 교인 명단을 냈는데 일부 교인 정보와 위장시설 750곳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검찰은 이런 행동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재판부에 이만희 총회장을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정보 제공 요청 거부일 뿐 방역을 방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단계일 뿐 본격적인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여서 역학조사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일부러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렸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현황 자료 제출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 행정조사일 뿐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방역 방해는 그렇게 무죄가 나왔고 이만희 교주가 교회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은 유죄로 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여 원을 가져다 쓰는 듯 약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자치단체 소유 시설 등에서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허위로 사용 허가를 얻어 진행한 혐의는 4건 가운데 1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만희 교주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장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12월 17일에 재판부가 이만희 교주를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우려가 현실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횡령에서는 유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1심 재판부가 이만희 교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또 하나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은 부적절한 판결이다. 네.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작년 8월 14일에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를 합니다. 네. 4가지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12월 9일에 4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받은 혐의가 4가지나 되고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결과치고는 검찰이 봐주기식 구형을 했다고 보입니다. 작년 4월쯤 국세청이 분명 신천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총괄을 맡았고 약 200명 정도 투입돼 신천지 총회와 12개 지파의 세무와 회계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는 10억여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하고 국세청은 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금 현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별건으로 다뤄 차후 기소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번 재판에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포함됐다면 검찰의 구형 형태는 더 비현실적인 모습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방역당국 책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에서 이 재판 결과를 다뤘는데 방역 현장은 당혹감을 넘어 허탈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당장 거짓말을 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는 비협조와 거짓말과의 싸움인데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 현장에서 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법조인들도 이번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 제출을 준비 단계로만 범위를 너무 좁혀 해석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피해자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에 대한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따라붙은 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감옥에서 징역 3년을 보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사정을 봐서 지금 감옥에 보내지 않고 4년간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네. 그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유예하고 있던 징역 3년을 더해 감옥에 보내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 이유는 이만희 교주가 우리 나이로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횡령 금액을 일부 변제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횡령 혐의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16년의 사건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A 목사와 B 집사가 신도들의 헌금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인 대전 고법 형사 1부는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판결에는 집행유예가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받았고 집행유예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만희 교주는 신도들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56억 원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A 목사와 A 목사보다 7배 더 많은 금액인 56억 원을 횡령한 이만희 교주가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판결 혜택을 더 받습니다. 집행유예 4년인데 이것이 이만희 교주의 우산막이 되어서 법정 구속을 피하는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네. 8억 8천만 원을 횡령한 목사도 징역 3년, 56억 원을 횡령한 이만희 교주도 징역 3년이면 이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에 기준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재판의 경우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신천지 피해자들과 이단 사역자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재판부가 결정한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2년 6개월 하고 법정 구속을 했으면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징역 3년의 의미는 이만희 교주의 횡령죄가 명백한데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 그런데 횡령 혐의는 명백하니까 4년 동안 잡아두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검찰 항소 여부에 따라 2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단 사이다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